중장년층에게는 이 장면이 아이들이 순수하게 노는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요즘 기준으로 보면 이거 완전 성희롱이죠. 소녀가 미국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의 바니걸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바니걸을 몰랐다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초등학생이 종아리에 문신을 냈습니다. 이걸 개성으로 봐야 하나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들어간 사파 때문에 중국이 현재 시끄럽습니다. 단순히 실수나 어떤 관점의 차이로 보기 어려운 사파들이라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건데요. 당연히 예술과 창작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우리 같은 외국인이 봐도 이번 수학 교과서 사파들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에서 그동안 아동과 관련된 이런 문제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고급 아동 브랜드 장난푸이가 만든 아동 의류들 그리고 광고들이 큰 사회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아동 이슈를 가장 민감하게 다루는 유튜브라 장난 이슈의 아동 모델의 사진, 이미지하고 영상은 여기서 생략하고요. 이건 문제가 됐던 그 아동 의류 중 하나입니다. Let me touch you, welcome to hell 같은 이 부적절한 영어에 신체가 분리된 그림에 사이코패스 같은 인물까지 아동용 의류에 들어가는 그림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디자인으로 작년 가을 큰 사회의 문제가 됐었고요. 이건 중국에서 아동 도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동팡와와가 출판한 아동 도서에서 문제가 된 내용입니다. 아마 원래 의도는 땀이 나는 이유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사파를 보면 흑인 그리고 아시아 인종으로 보이는 아이들 2명이 백인 소녀의 팔을 핥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이라고 크게 비난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그동안 중국에서 한두 번 벌어진 게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이번에는 교과서라는 특성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5월 26일 중국의 한 네티즌이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면서 SNS에 올린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들어간 사파들입니다. 사파에 등장하는 인물 대부분은 다운 증후군을 앓는 인물들처럼 묘사되는데 눈은 초점이 풀린 것 같은 몽롱한 표정에 혀를 약간 내민 모습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남자 아동의 경우 신체의 특성을 확실하게 부각시켰습니다. 아이들이 순수하게 노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요즘 기준으로 보면 이건 완전 성희롱이죠. 고무줄 놀이에서 남자아이들이 방해하는 장면인데 사파의 중심이 여자아이의 치마, 너무 사실적인 묘사가 쓸데없는 논쟁을 만든 그림입니다. 여자아이가 남자아이 옷을 그리고 남자아이가 여자아이 옷을 입고 있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반 출판물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초등학교 학생들이 쓰는 국정교과서인데 말입니다. 지도에서 점으로 표현되는 대만이 안 보이기만 해도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이 분노하는 중국에서 자국의 국기인 오성홍기가 잘못 그려져 있습니다. 소녀가 미국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의 바니걸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바니걸을 몰랐다고 넘어가기에는 그렇죠. 초등학생이 종아리에 문신을 냈습니다. 이걸 개성으로 봐야 할까요? 남자아이가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형성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가 이상합니다. 미얀마, 태국이 중국 영토로 그려져 있습니다. 인도나 베트남이었다면 아마 외교 문제로 벌써 시끄러웠을 것 같은데요. 이거 교과서 표지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코스프레를 한 남자아이, 우리나라였다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겠죠. 이거 큰 사회 이슈가 됩니다. 숫자 보이시나요? 중일전쟁 당시 군국주의 일본 전투기의 식별 번호입니다. 남자아이의 성적 특징이 너무 정난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푸른 눈이 아름답다, 노란 머리가 멋있다. 그리고 이건 교과서가 아니라 아동용 도서의 내용인데요. 아이들의 대화 장면이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자살하는 게 좋은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화합니다. 이 사건이 지금 중국 사회에서 더 큰 이슈가 되게 된 건 2014년부터 해당 교과서 사파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돼 왔는데 그동안 그 누구도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13년 9월 12일 당시 초등학교 교사가 출판사에 보낸 내용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일선 교사 입장에서 보면 교과서가 현실에 맞게 수정된 듯한데 하지만 사파의 인물들이 못생기고 멍청해 보여서 교사와 학생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운 증후군을 앓는 사람과 같다고 아이들은 말한다. 학생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사파 인물들을 다시 그려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재로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 사파 작업을 책임진 우용은 일선 교사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건 사파를 그린 디자이너의 표현 방식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디자이너의 창작 활동을 존중해라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2014년 우용이 발표한 인민교육출판사 초등학교 수학교재 사파 디자인 연구라는 논문을 보면 그의 의도를 약간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민교육출판사는 중국에서 초등학교 수학교재를 출판하는 대표 출판사로서 현재 초등학교 교재에 삽입된 일러스트레이션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미국이나 일본의 초등학교 수학교재 일러스트레이션에 비해 뒤처져 있는데 이건 중국의 디자이너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뒤처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제도 때문이다. 중국에서 교과서를 출판하려면 주제 선정 단계에서 집필 완료까지 보통 1-2년, 여기에 교과서 검열은 일반 서적보다 훨씬 엄격해서 3번 심사, 3번 검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출판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애국주의 교육을 최우선시하는 시진핑 시대에 제국주의 미국과 일본을 상징하는 사파들이 들어간 교과서가 9년간 수정 없이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 출판의 자유는 부족하고 검열은 엄격한 중국이라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슈가 된 이후 요 며칠간 교과서 사파 디자인을 책임졌던 우용을 희생양으로 잡고 털털 터는데요. 인민교육출판사는 바로 사과 메시지를 냈고요. 중국 교육부는 초, 중, 고 교재를 전면 검수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조치한 후에 2022년 가을 신학기부터 전면 개정한 수학 교과서를 공급하겠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